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훈의 만사형통 만통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매우 쌀쌀해지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따뜻한 중동에 가서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야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외교가 중요하긴 중요하겠죠. 거기서 또 우리 천공사 우리 미사일 판매 계약도 맺었다고 하는데 다 돼 있는 거 숟가락 하나 얻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앙일보 어느 칼럼니스트가 그 미일, 대만 이런 중국 주변국 강대국들 정상들이 외유한 것과 비교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정상보다 2배나 많은 오랜 기간 그렇게 꼭 가지 않아도 될 듯한 그런 나라를 끼워서 외유하듯이 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중동 방문이 그런 것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참 좀 답답하군요. 김정숙 기사가 나라 돈으로 관광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한간에 파다합니다. 그 김정숙 기사의 요구를 차마 문통이 뿌리치지 못하고 타겟민이라고 하는 의전비서관은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외유성 정상회담, 순방 이런 것들을 기획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또 하고 싶은데 오늘은 참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녹취 방송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비슷한, 국정은 아니죠, 캠프 구성하는 개입에 대해서 또 무소인이 그 캠프에 들어갔느니 마느니 하는 거로 최순실을 김건희에 비유를 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기대한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MBC인지 M빙신인지 류근이라고 하는 진보좌파 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M빙신이라고. 시청률 장사를 했는데는 성공했습니다. 17%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시청률인데, 그러나 정작 저게 뭐냐 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여권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민정이라고 하는 얼치기 초선 국회의원이 본방사수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M빙신의 엉터리 짓에 아마 여권 많은 인사들도 진보좌파 대깨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아니 조금 말 실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수를 쓴 이명순과 한 서울의 소리 기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촬영 기사라고 하는데 이자가 보수 유튜브를 발로 차고 폭행을 해두는 거의 조폭 같은 그런 모습을 영상을 보고 혀를 내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깡패 같은 자에게 김건희 씨는 넘어갔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자가 조국 사태 이전까지 서울의 소리인지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공격, 검찰총장 인사장부 때입니다. 그때 이 방송이 좀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기화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김건희 씨 모친 전순 장모, 윤석열 후보의 장모죠. 유리한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해 주겠다라고 사수를 써서 접근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성공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무료했던지 한심한 그런 자와 6개월여에 걸쳐 52차례 7시간 45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몰래 녹음을 한 거죠. 참 취재윤리, 기자가 아니니까 취재윤리 나발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참 한심한 것은 이 어느 신문, 저희 친구입니다만, 이빈재 사술로 국민 짜증 도는 김건희 녹음 파일 자숙하라 이런 걸 두 번째 해석을 썼는데, 주로 거의 전부 내용이 김건희 비판이 가득합니다. MBC나 그 유튜브 서울의 소리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지 않고 있네요. 대리적으로 조선일 보는 김건희 이야기는 나왔다고 판단한 건지, 야 후보 안에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 MBC도 사후가담 아닌가라고 MBC를 공격했습니다. 두 신문이 참 사실이 대조입니다. 사실이라 하는 것은 회사의 있는데, 회사가 어떤 바이어스를 어떤 신문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건 독자 죄인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화살을 쏘기 전에는 관익을 겨냥하는 것은 그 신문의 필자, 그 다음에 또 토론들과 회사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화를 쏘고 난 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자일보는 오늘 뭐죠? 재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당시 성남도계공의 사업팀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환수장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직접 방침을 전해줬다. 이게 7시간 대장동 소화의 환수장 7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게 US 지시를 했다는데 그게 이재명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정진상에 맡겨, 2인자인 정진상에 맡겨 그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지만 최측근으로 실세했습니다. 실세 중의 실세했습니다. 지금
정진상은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3월 9일 대선 때까지 미루어줘죠. 이재명이 당선하면 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자기는 검찰 수사를 피한 공로로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이재명의 총애를 받고 이재명 청와대 아주 뭐 총무수석이든지 뭐 비서실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요직 실세로 청와대까지 입성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정진상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거 검찰은 눈치만 보고 김호수 검찰 정말 한심한 집단들입니다. 이런 검찰 저는 정권이 교체되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검수완박, 부패완반이라고 검찰총장 말기 윤석열 총장이 외쳤습니다. 검찰 대검청사 앞에서 상당히 호소리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 악들이 활기를 치고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의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반, 부패가 완전 판치는 세상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둬야 될까요? 또 과거처럼 수사권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새로 창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정예 수사 인력과 경찰이 또 정예 인력 이런 걸 합쳐 미국 FBI와 같은 중앙수사본부 같은 그런 것들 하나 만들고 검찰은 공소를 주로 담당해서 공소와 관련된 보안 수사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특히 공소청 조국이 그림을 그린 호랑이를 그리려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 그린 검찰개혁을 해버리고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태 태어나서는 안 될 공수처 같은 엉터리 조직이 태어나서 연간 100몇십억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하루빨리 문피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를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진상에게 맡겨서 윗선으로는 꼼짝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지금 오늘 자일보 제가 칼럼 하나 썼습니다. MBC 노조가 왜 저렇게 괴물 방송이 되는지 김영감각이나 공정방송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괴물 방송이 되어버린 까닭. 그 까닭은 전 사장 최승호 PD 출신 언론노조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죠. 최승호 PD와 박승재 보도국장 때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두둥강이 났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초동에 몰려갔습니다. 한 20만 되는 인파를 박승재는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김우진 방송인지 어딘지 나가서 100만이 모였다라고 계급품을 물었습니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그런 편파 방송을 하는 곳에 나가가지고 입을 놀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자가 또 사장까지 되어서 최승호 박승재 두 사장 사이에서 MBC는 완전히 친노조 친문방송으로 뚜그리씩 각인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시청률은 떨어지고 광고 수입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MBC가 스고리 수요인지하는 유튜브 방송도 아닙니다. 그런 유튜브가 몰래 녹취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녹음 파일을 입수해 검증 과정이나 확인 취지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악마의 편집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맨탕이었습니다. 이들은 23일 또 한 번 더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며칠 전의 여권, 진보좌파, 진영의 호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리를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관련 야당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이 MBC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MBC 망동을 그냥 둔다면 야통진교에 큰 방해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MBC가 공정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도의 편파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또 때로는 행동으로 본때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넘겨주었다가는 승객들이 몰살을 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운전대를 잡으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으로 국가사회주의 처참한 말로 겪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쇄국, 국군이 쇠퇴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국이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내년 50일 남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현명하게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오늘 어느 칼럼 최훈이라고 하는 아마 그 논설주간이 집필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 내부이직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더군요. 이재명 대개문이나 진보좌파의 그 이념지향의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야 그리고 신령과 실사후시로 나가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내부이직의 압력을 물리쳐만 한다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거꾸로 윤석열에게는 꼰대, 보수, 그다음 기득권의 꼰대 체질, 웰빙 체질의 그런 사람들의 또 교조적인 주문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또 걔네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알아야 한다. 역시
내부 이적에 대한 경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의 말이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젊은 청년 보좌단의 이야기를 들어 받아들여 내부 이적인 꼰대들의 이야기를 조금 물리치고 몇 가지 캠페인에 상당히 눈길을 끌고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적은 북한 이런 아주 단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하여서 던진, 그리고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분명히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촌철살인의 짧고 분명한 브리프 앤드 클리어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발굴하기 바랍니다. 지금 50일 남은 대선, 이제 네거티브 경쟁은 그만두고 윤석열 후보부터 과연 국가 비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쏟아냈던 주요 공약이나 정책 중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더 살 붙일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진의 이재명과의 양자 TV 토론, 저는 이 TV 토론을 안철수도 참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피하다면 설연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후부터 양자 TV 토론을 중단하고, 그리고 15%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넣어서 3자 TV 토론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통 정교를 더 세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3구,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초고 동맹 유비와 송근이 손을 잡고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 적벽대전을 압승을 거둡니다. 조조를 물리칩니다. 물론 삼국지에서 최후의 승자는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삼국대전은 철석인데 그 단일화를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야통정교가 시대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안철수, 윤석열, 특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를 슈퍼갑으로 이기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프레이질한 그런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라톤하듯 50일 남은 대선을 향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단일화 협상을 아마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반드시 성사시켜 성자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를 하고, 패자는 성심성의껏 성자를 도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면 패자 역시 정치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정부를 DJP가 그랬듯이 공동정부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통정교, 또 야통정교를 활용점점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그런 것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3구 대선에서 지혜로운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